서는 거 정말 어려워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설 자리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과일, 야채, 생선 파시는 노점상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정말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돈이 늘 부족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졸업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늘 아파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을 많이 주물러 드렸는데 제 손길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고 잠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번 느꼈던 감정인데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약을 쓰지 않고 나의 손기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안 아프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물리치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졸업해서 국가고시 패스하고 물리치료사 돼서 크고 작은 병원에 취업해서 환자들을 1대1로 케어하는 것에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도수치료 기술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월 500가량 잘 버는 소위 잘 나가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항상 이렇게 뽕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항상 선생님 소리도 듣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을 묵묵하게 항상 걸어갔지만 저를 고용한 의사 선생님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치료할 때 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게끔 한번 오셨으면 무조건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저를 고용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지 마. 한 70~80%만 치료해줘. 그래 우리도 그래도 먹고 살지. 이렇게 다 치료해줘가지고 사람들 안 오면 어떻게 먹고 사니? 그리고 노인네들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죽어야 낫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것도 한 의사가 아니라 여러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병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치료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은 딱 30살에 바디리셋이라고 하는 개인 도수치료샵을 열어서 호기롭게 자영업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에 청주에는 도수치료라는 개념은 도시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샵을 차리는 건 거의 전문부만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버티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게가 물에 잠겨가지고 수재미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버텨서 결국 자리를 잘 잡게 됐고 자영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병원에서 갈 때보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사장님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이 안정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서 돈 씀씀이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빚까지 생기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생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빚진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돈 욕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같이 했다가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쫄딱 망하고 몇 천만 원의 빚을 남기게 됐습니다. 샵에 오신 고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가 땅 투자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됐죠.
저희 와이프가 타사 네트워크를 일찌감치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앞에서 도와줬는데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빚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상처로 남았고 급기야는 스포츠 도박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이런 악수를 계속해서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직장과 자영업을 거쳐서 약 10년 동안 열심히 벌었던 이 돈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공부도 계획도 없이 그저 일확천금 인생 한 방을 노리던 저의 그런 작은 그릇의 마인드는 그 어떤 큰 돈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큽니다. 오늘자로 정확하게 169.8인데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농구를 하러 나갔다가 공 뺏겠다고 점프 뛰다가 남의 발을 밟고 우두둑 발목이 꺾여버렸습니다. 다시 보니까 막 뒷벅지 저리네요. 네. 꺾여버렸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저에게 무조건 수술하셔야 되고요 6개월 동안 쉬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들 때문에 빚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에 월 대출금 상환금만 500 이상 나가고 있었고 저는 또 가장으로서 또 초딩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런 위치였는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대학교 때 후배가 파이프라인 무화책을 주었던 게 정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났고 내가 이룬 성공은 반쪽짜리였구나.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돈이 들어오지 않네. 내가 나중에 나오면 반드시 플랜 B를 준비해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정말 여러 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정말 저는 매일 술과 폭식으로 매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열심히 술을 먹었습니다. 술고래라겠죠. 여기 지금 뭐 동물이 한 마리 앉아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95kg를 찍고 그렇게 되면서 만성피로는 기본으로 그다음에 비염, 아토피, 지루성 등 각종 건강들까지 최악으로 가면서 저의 몸이 인생이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님한테 두피 케어 상담을 좀 받다가 유산화 샴푸를 추천받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지루성 두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 아시죠? 머리 이렇게 긁으면 막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이거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샴푸들을 쓰고 있었는데 유산화 샴푸 써보라 그래서 오케이 써보겠습니다 하면서 써봤습니다. 좋았어요. 그 다음번에 미용실 가서는 제가 혹시 비염이 좋은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렇게 원장님한테 오메가3하고 C300을 추천받게 돼서 또 먹어봤습니다. 약과는 달랐던 그 상쾌함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산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되고 나니까 연락이 한 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중에 유산화 사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후속 조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원장님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연락도 받고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사업 권유를 또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철벽을 쳤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품은 좋으니까 먹겠는데 사업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전 절대 안 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저는 절대 안 할 거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십시오 라고 계속 철벽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시죠? 네트워크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계속 섭취하고 저도 몸이 조금씩 변화하고 또 우리 미용실 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두드림을 통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제품 좋으니까 먹을 건데 캐시백이나 좀 받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 설명을 한번 가볍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볍게 들었던 사업 설명에서 저는 몇 가지 포인트에서 충격을 먹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먼저 그 유산화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품에 대해서는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자료에서 전 세계 1등이다, 별 5개다 이 얘기를 듣고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고를 때 잡다하게 많은 음식을 파는 김밥 전국 같은 집보다 시그니처 메뉴 하나로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진 그런 음식점 같은 제품들을 항상 고르는 편인데 이 유선화가 딱 그랬습니다. 건강에 하는 그 분야 하나에 집중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전 세계 1등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품과 회사는 거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요,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아까 타사 네트워크의 그림을 살짝 보셨죠? 네. 여기 지금 제가 표시된 부분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마감 없는 무한시적 2월 표시가 되어 있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트워크는 무조건 사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거기다가 두 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잘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얘기 듣고 정말 놀랐고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유산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오늘로써 벌써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직 박수 칠 거아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산화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얻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체적 변화, 외적 변화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사업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저의 체지방량, 체지방률 감소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리셋 해독, 그리고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건강을,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95kg에서 80kg가 되고 이렇게 턱살을 다시 살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장도 원래 안 맞던 정장인데 살 빼게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성피로, 지루성 두피, 아토피, 비염 등은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 개선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몸이 바뀌면서 제가 느꼈던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저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사로서 근육 체형 전문가입니다. 약 15년 동안 사람들의 근육을 정말 많이 만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부분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근육이 굳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혹시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항상 머릿속에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도 어떤 학문도 그거를 알려주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리셋 해독을 해보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장케어부터 시작해서 리셋, 몸에서 나쁜 것들이 쭉 빠져나가고 세포를 살려서 염증을 케어하고 세포가 살아나야 근육이 좋아지구나, 부드러워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 본업의 한계를 항상 느꼈던 부분, 근육을 풀어놨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굳어서 오는 우리 고객님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 본업의 한계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네, 유산화는 이렇게 저의 몸과 건강만을 좋아지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저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습관 등등 그 모든 것들의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다양한 스폰서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책을 읽는 모든 행위를 이거 돈 버는 행위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마인드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내가 왜 돈을 못 버는지 알겠네 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고 또 실천한 결과 저는 예전에는 불평과 한숨, 투덜거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2025년이 들어오면서 7월 달에 세 번째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을 만나게 되면서 스타트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이 세미나에서 참석하면서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움, 이거를 또 한번 강의를 듣다 느꼈습니다. 그래,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장 못하면 안 되지, 무조건 내가 보여줘야겠다, 성장하자 라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퓨처 디렉터를 조전했고 9월 달에는 이렇게 세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쉽게 직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또 다른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그룹에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그룹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유니스타즈의 슬로건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라는 이 슬로건처럼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이 그룹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산화를 전해주신 우리 미용실 원장님, 직계 스폰서님 최상미 스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때로 넘어져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바로 유산화였고, 그 선택은 지금의 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꿈의 밑거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유니언 스타들 인원님들 모두 많이 성장하시고, 저도 이 모든 감사함을 저의 성장과 결과로 보답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